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동안 갖은 뻘짓을 일삼으며 말도 안 되는 사건들만 수사해오던 무늬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 공수처가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 드디어 마침내 윤석열 전 검찰청장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핵심 참고인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보여주기 위한 쇼인지 아니면 진짜 수사를 위한 소환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는 흉내라도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시점이 참 묘합니다. 최근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윤석열 사주의 고발 청탁 의혹이 터져나온 시점인데요. 공수처는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타임라인을 잡은 걸까요? 또 고발 청탁 의혹 수사는 직접 하는 걸까요? 믿업지 못한 공수처의 행보가 사뭇 이상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3부 최석규 부장검사는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자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는데요. 공수처가 임 감찰 담당관을 소환하는 이유는 지난 6월 4일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로 윤 전 청장을 입건한 계기가 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이중 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 공수처 제8호 사건 때문입니다. 임 담당관은 당시 모해이중 교사 수사를 직접 담당했으며 수사방해를 주장한 당사자여서 중요 참고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해이중 교사 의혹은 2011년 한명숙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지난해 4월 나오면서 불거졌습니다. 윤 전 청장의 혐의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당시 수사팀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불기소를 끌어냈다는 게 핵심인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반해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하도록 하고 임 담당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겁니다. 이는 사실로 드러났고 또 추 전 장관이 옳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 담당관은 불기소 결정 직전인 지난 3월 SNS를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 이전 지시를 받아 직무 배제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말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해 이에 관한 윤 전 청장의 감찰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 왔는데요. 임 담당관 소환은 자료 분석이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수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증으로 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 담당관은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을 그대로 진술할 예정이라며 담담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정작 하라는 수사는 안 하고 최근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불법 특별 채용 의혹을 마무리한 공수처는 윤 전 청장 사건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공수처는 윤 전 청장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도 공수처 7호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공수처가 윤 전 청장이 청장 재직 당시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을 청탁한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에 착수할지도 주목되는데요. 사실 이런 걸 수사라고 공수처가 있는 거죠.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 공수처에서 1호 사건으로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겁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오는 6일 공수처의 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방해와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 전 청장을 처벌해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극우 보수 쪽에 짝퉁 시민단체 법세련이 있다면 개혁 진보 쪽에는 사세행이 존재하는데요. 물론 비교 자체가 안 되지만 말입니다. 공수처는 고발이 오면 정해진 절차대로 접수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번 건은 그전 사건과는 사뭇 다릅니다. 고발장 30페이지에 고발 내용이 170페이지의 방대한 문건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여기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고발 진술 내용도 적시되어 있다고 알려져 빼박 증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4일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 게임은 끝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제발 이제는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버스 단독 보도로 알려진 윤석열 사주의 고발 청탁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며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 하나만으로도 윤석열은 대선을 준비할 게 아니라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큰 의혹에 묻혀 뉴스버스가 단독으로 두 번째 폭로한 보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다시 한번 되짚고자 합니다. 이 건은 고발 청탁과는 다른 건으로 지난해 4월을 전후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사건, 장모 최모 씨의 사건, 검언유착 의혹 사건 보도 경위를 전담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법리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실로 충격적인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뉴스에 묻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당시 고검 고위 간부의 폭로로 뉴스버스가 또 단독 보도했습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손준성 검사였는데요.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초 김웅 국힘당 의원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윤 후보, 부인 김 씨, 한동훈 검사장을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을 전달한 장본인입니다. 이정현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윤석열 징계위 검언유착 수사 대응을 위해 법리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고 증언한 바가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검찰의 사유화로 대한민국 검찰을 자신의 일가 법리 방어를 위한 전방위 정보 수집 사설기관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런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증거를 대라고 큰 소리를 쳐대고 있는데요. 뉴스버스가 확보한 지난해 12월 윤석열 검찰청장 징계 의결서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이정현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청장님 지시에 따라 지난해 6월 16일 대검 레드팀 보고서가 나오기 한 달 전부터 청장님 사모님, 장모님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하여 정보 수집을 해왔다고 들었는데 관련 법리도 그곳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검 레드팀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한 검사장은 죄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레드팀은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에 대해 인권보호 차원에서 수사 단계마다 수사팀과 별도의 증거와 자료를 검토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8년 9월 도입됐습니다. 이 검사장의 증언대로라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사실상 윤 후보 일가 측근의 신상관리와 자료, 동향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검찰청장 가족에 대한 음해와 공격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처와 장모의 동향정보를 수집하는 것인데 공적 조직인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검찰청장 가족을 위한 사설정보팀처럼 운영한 검찰권 사유화의 또 다른 정황인 겁니다. 뉴스버스가 보도한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헌법적 국민의 검찰을 검찰 총수의 사사로운 이해와 사익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와 방패로 전락시킨 건데요. 이는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양파 윤석열, 까도 드러나는 각종 비리와 범죄 의혹은 더 이상 그가 정상적인 검찰청장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살아온 검사, 자신이 휘두르는 권력 맛에 취해 그게 자신의 권리인 줄 알고 살아온 검사, 이런 자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뿐입니다.